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1장 판매관리 실무 이제 6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 이제 판매 후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 우리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4번을 문제 4번을 보시면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잘 이제 고객에게 펼쳐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고객과 장기 관계를 구축해서 고객 가치도 상승시키고 기업 가치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하고 좀 비슷한 것이 바로 이제 CRM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CRM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그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CR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이 CRM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 이제 그 고객 정보를 갖다 잘 우리가 구축을 해 놓으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고객에 맞는 그런 어떤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고객도 자기에 맞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으니까 아무래도 그 기업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객 가치 상승하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도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 이제 판매 후 그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답을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서 써놓은 답도 이게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하고 뭐 비슷할 겁니다. 읽어보시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판매 후 서비스 사후 관리가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답이 있는 대로 쓸 게 아니라 판매 후 사후 관리가 왜 중요하냐. 어쨌든 그 판매를 하고 나서 그 고객에 맞는 그런 어떤 마케팅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준다라고 한다면 고객과 장기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고객 가치도 상승시키고 기업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바운드 7번 인바운드 텔레마케터의 자질을 이제 세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케팅을 그러니까 텔레마케팅은 크게 보면 이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웃바운드는 직접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전화를 거는 거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전화를 하니까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한테나 막 전화를 걸 수는 없잖아요. 명확한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스크립트. 예, 스크립트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업이 직접 전화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체계적이지 않고 뭐 좀 횡설수설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체계적으로 작성된 대화 대본, 즉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의 또 다른 특징은 유능한 텔레마케터가 굉장히 큰 성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주변에서 솔직히 말도 잘하고 영업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 예. 그래서 뭐 고객하고 전화하면 막 이런 말 잘해가지고 막 고객들을 갖다 설득해가지고 제품을 파는 뭐 이런 아주 그 유능한 그런 텔레마케터가 아웃바운드에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것과 조금 반대되는 거겠죠? 예,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고객이 주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이다. 그 다음에 Q&A 활용도가 높다. 그러니까는 고객이 전화를 하는 거니까 고객이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뭐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갖다가
잘해야 되니까 Q&A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확한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뭐 괜찮습니다. 예, 뭐그 전화를 거는 거니까 고객이 알아 전화를 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묻는 말에만 뭐 또박또박 잘 대답만 하면 되니까 뭐 크게 영업적으로 유능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이제 영업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어떤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몰라도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인바운드 텔레마케터의 어떤 자질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수요 확보 방법을 위한 세 가지를 한번 써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솔직히 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뭐, 그 문제, 그 정답을 봐도, 뭐, 이런 정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약 판매 및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뭐, 서비스 시설을 확보한다. 아니, 물론 다 맞는 말인데, 그, 안정적으로 이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각 기업마다, 어, 혹은 뭐 점포마다 솔직히 말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예. 근데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어떤 그 기업을 하나 딱 생각해 놓고 그 기업에 맞는 그런 어떤 방법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 주시면 되는 거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각 상품이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을 세 가지 쓰시오. 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 일단 먼저,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종류는요, 이제 고객 속성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속성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 속성은 고객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 나이,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 속성 데이터베이스고 거래 속성 데이터베이스는 거래하면서 생긴 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품을 사고 얼마어치 사고 언제 사고 뭐 주로 어떤 종류의 물건을 사고 등등등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래 속성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계속 그 축적이 되면 이걸 가지고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해서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면 기업 가치, 고객 가치가 극대화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어떤 상황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통합성인데요.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다 이게 통합을 시켜야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통합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려면 유연성 있게 이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유연성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성과 그 다음에 유연성을 확보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설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아무래도 원가겠죠. 예. 원가가 뭐 80원이니까 아 그럼 100원에 팔자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원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보면 이제 그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요인에는 이제 마케팅 목표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시장 점유율을 갖다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좀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좀 판매해야 되겠죠. 마케팅 목표가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이미지 상승이다. 그러면 무조건 가격을 낮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한 조금 높은 가격을 설정해가지고 고급 이미지를 줘야 되겠죠. 이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고요. 마케팅 믹스 전략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고 하는 이 마케팅 믹스 요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가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원가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조직의 특성, 예. 그래서 이 그 조직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어떤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은 최고 경영자가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규모가 좀 큰 어떤 기업이라고 한다면 마케팅 부서에서 가격을 결정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직이 어떠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가격 정책,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 수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 소비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좀 올릴 거고, 소비자 수요가 적으면 가격을 좀 내리겠죠. 그 다음에 경쟁자의 상황입니다. 경쟁자가 가격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달리 결정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LG전자 TV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삼성전자 TV 가격이 또 정해지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 요인, 제도적으로 뭐 법적으로 뭐 가격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또 결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0번까지 하고요. 다음 문제부터는 또 다음 강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